고려대 구술 면접은 그러면 어떤 면을 신경을 써주면 좋으냐? 내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줄게. 첫 번째는, 자, 여기는 고려대학교야. 뒤에 보이는 저거는 호상이라고 해서 호랑이 상이지. 고려대학교의 굉장히 유명한 상징물이야. 이 지구 위에 호랑이가 올라가서 포효하고 있는 이 고려대의 기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상징물이지. 저 호상 뒤로 가면 호상 비문이 있거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지훈 시인 있잖아. 그 조지훈 시인이 쓴 호상 비문이 있어서 그 비문을 이렇게 옛날엔 탁본을 굉장히 많이 했어. 그래서 그게 꽈방에 걸려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학교 주변 술집에도 많이 걸려 있었고 졸업생들에게 그 탁본을 떠서 선물해 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기도 하고 했었지. 지금도 저 뒤에 있는 호상 비문은 그 먹물을 이렇게 계속 두드리는 흔적 때문에 새카맣게 되어 있어. 오랜만에 학교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여기 호상 앞에 앉아서 잠깐 쉬는 김에 여러분 중에 올해 그 고려대 재시문 기반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몇 가지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려고 잠깐 앉았어. 구술이란 뭔지, 그리고 왜 구술을 하는지, 그리고 고려대 구술에서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자. 구술 시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 하는 논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말로 하는 논술이야. 그래서 논술 시험처럼 문제가 있고 제시문이 있고 정확하게 답을 구성해서 면접관에게 말로 답을 말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말재간이나 말재주로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닌 거야. 논술 문제 풀듯이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또 논술 문제가 논리적인 글을 통해서 전달한다면 구술에서는 그것을 논리적인 말을 통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면 논술을 하면 되지. 왜 구술 시험을 합니까? 그거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야. 무슨 말이냐면 이 현대 사회에서의 학문은 너무나 많이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명 혼자서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당연히 지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해. 어떤 옛날처럼 어떤 괴짜 같은 소통은 하나도 못하지만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진 천재 한 명이 빵 나와서 문제를 쫙 해결하고 그런 건 이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소통할 수 있는 인재를 뽑겠다. 이게 구술시험을 시행하는 취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문제 해결 능력도 하나 있어야 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려대학교 재시문 기반 면접을 준비를 하려면 문제 해결 능력으로서는 내가 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해줬는데 기출 문제들을 풀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 담겨 있는 주제와 개념들을 잘 정리해 줘야 돼. 그리고 어차피 그 문제들은 한번 다 나왔던 것이니까 그대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주제들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파생될 수 있는 올해도 출제 가능한 여러 가지 개념과 주제들을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하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소통의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여기서 형식적이라는 것은 딱 폼을 갖춘 말하는 그 틀을 갖춘 말하기를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본 적이 잘 없잖아. 그래 답변하듯이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말하기를 잘 해본 적이 없지.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줘야 된다. 평소처럼 그냥 뭐 이런데요 저런데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구술 면접은 말로 하는 논술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주 논리정연하게 체계적으로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 소통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런 말하기 연습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 구술은 말로 하는 논술이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둬야 돼. 고려대 구술 면접은 그러면 어떤 면을 신경을 써주면 좋으냐? 내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줄게. 첫 번째는 고려대 구술 면접은 대비구도에 기반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 대비구도란 이런 거야. 뭐 개인과 사회라든가 문화 상대주의와 뭐 문화 사대주의 아니면 효율성과 형평성 이런 거 있잖아. 논술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그런 구도들 있지. 그게 구술 문제에도 그대로 잘 나오지. 논술 출제하는 교수님과 구술 출제하는 교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란 말이야. 올해부터 고려대도 논술이 다시 부활하잖아. 그래서 이 고려대는 전통적으로 이 대비 구도에 기반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런 대비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해둬야 돼. 내가 조금 전에 그 얘기했지. 문제 해결력을 갖추는 한 가지의 방법이 많은 개념을 알아둔다는 것이었는데, 특히 고려대 대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립되는 개념상들을 많이 알아둬야 된다. 이거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고려대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사례다, 사례.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도 사례를 제시하여 혹은 사례를 제시하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설령 문제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답변 속에 적절한 사례를 담아서 얘기를 해주면 고려대는 굉장히 좋아해. 예전에 고려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집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 그 사례를 활용하면 훨씬 더 답변을 풍부하게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다.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소에 공부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하지 말고 이 문제와 관련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챙겨둘 필요가 있어. 사례 같은 것은 시험 당일날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거지. 마지막으로 고려대 면접에서 챙겨줘야 될 것은 구조적 답변이야. 물론 아까도 소통에 있어서 뭔가 형식화된 공식적인 말하기 연습을 해둬야 된다고 했는데, 고려대에서는 특히 그 중에서도 구조적인 답변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거 하나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무언가 방안을 말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학생들은 자기가 생각한 방안을 그냥 주절주절 쭉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 저는 방안을 세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둘째,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셋째,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어때? 훨씬 체계적이지. 그러면 이 답변의 내용 자체도 훨씬 같은 내용이라도 잘 정리가 되고 논리적으로 정돈이 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듣기가 좋지. 전달력이 아주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잘 짜여진 하나의 밥상을 만든다. 구조적으로 답변을 구성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앉은 김에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좀 말씀드렸고,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 또 기타 내용들 이전 내가 영상 찍어 놓은 것들도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면 되겠어. 자, 오늘 나는 조금 더 바람 쐬다가 들어갈게. 여러분 모두 열심히 해서 내 후배 되길 바란다. 힘내.